오승희 회원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서 주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언제 오는데 박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주의 박성재 의병장께서 우리 황기환 대표님께 꼭 드리고 싶은 꿀이 있답니다. 꿀. 네. 큰 박수를 주세요. 우울집의 박정래님께서 은광기 액기서를 우리 대표님께 꼭 드리고 있답니다. 그럼 그냥 찍어주죠. 화면을 올려서 별속지로 글씨가 보이게 사진 나오면 스크린을 올려서 그리고 가실 때 저희들 석종대 단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치킨 양념 소스를 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블랙시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가실 때 선물로 드릴 예정이오니 가져가신 거였습니다. 한 인사 해서 드렸어요? 네. 우리가 석단자께서는 20년 전부터 이 선거 정의를 몸소 실천하시고 이거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인데 자기 양념 소스를 지금까지 생산해서 치킨집 납부해왔는데 여러분께 오늘 선물로 드리겠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석종대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국민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20년째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업은 찐닭 양념을 제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특별식 제가 드릴 거고요. 예, 지금 시간이 지금 급한 관계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황교안 우리 총괄 대표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이크 없이 하려고 그랬더니 마이크를 또 갖다 주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대구에 근무한 일이 있었어요. 1년 반 정도 대구 고검장으로 근무를 했고 그때 박 목사님이나 다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교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늘 대구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없이 들렸어요. 그래서 대구가 움직이면 대한민국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가지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대구가 나서서 문제를 풀어갔고 또 거꾸로 우리 어려울 때 국채 보상금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중심이 대구였습니다. 요즘은 여러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구 분들의
예. 우리 황연정님입니다. 황연정님입니다. 저는 황교안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때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애를 많이 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방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방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작년 연말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8개월, 9개월 됐어요. 정말 신생 조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이 몇만 명 응원 세력이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만드신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편안하고 다 잘하고 있으면 대구가 안 나서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어려운 때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정권 교체는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 시원하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세를 보더라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메시지와 함께 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 바꾸려고 그러면 국회가 맡고 있어요. 지금 국회가 맡고 있다는 것은 절대 다수당이 어느 당입니까? 민주당. 170석이 넘는 민주당이 법을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새 출범을 하면서 매번 이제 부처들을 조정을 하고 만들 건 만들고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난 우리 새 정부는 아무 정부 부처 조정을 못했죠. 안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국회가 막을 것이, 방해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행정 입법으로 이 소위 뭡니까 검수완 받고 그 무도함을 극복해내겠다 하고 있죠. 이 법으로 하면 간단한 것을 지금 엉터리법 만들어 놓고 고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산 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괴로워하셔야 되나, 얼마나 또 피를 흘리셔야 되나, 지금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산만 만들어낼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면 그저 그냥 무슨 선물 주듯이 이렇게 조금 주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것이 명약관합니다. 눈앞에 보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깔아놓은 악패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 지방 예산 같은 것들이 막 엉터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좌파를 지원하는 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제가 종로에 출마했더니 효행본부라는 게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효행본부가 있어요. 효행본부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무슨 고문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 정부 조직이랑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절대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잔뜩 만들어 놓고 효행본부장에게 매달 몇백만 원씩 주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그 돈을 주고 있으니까 결국 그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박원순이 한 짓인데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 기본법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이에요. 언제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해방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애들이 저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제도고, 지금도 유사한 제도가 북한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이런 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겠다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강하게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휴일입니까? 휴일이 아닙니까? 연휴 휴일이죠? 대체 휴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모임을 했습니까? 대체 휴일날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대구에서 스스로 모이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구라는 겁니다. 누가 발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시스템 위에서 오늘 행사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연락을 들었어요. 당연히 나도 가야지. 휴일이 어디 있어요? 나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별건 아니에요.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겨가고 있다. 이겼다. 그리고 이겨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방대 아까 제가 만든 지 9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가장 큰 승리는 뭐였습니까? 부정선거를 막아서 정권 교체를 이룬 것. 그것이 가장 거기서 왜 네가 나오냐? 여러분이 나와야 돼, 여러분이. 네. 또 우리 지방선거도 이겼죠? 우리가 지방선거의 비중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중앙을 잡았어도 현장이 없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도 저 모양인데. 그래서 지방선거도 꼭 이겨야 된다고 제가 외쳤고, 또 우리 많은 부방대원들에게 동참으로서 했고 희생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지난 지선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승리를 거뒀죠. 네, 저는 이걸 우리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효행본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건 지방 행정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중앙에서 한 일이 아니라 지방마다 이 좌파가 시장, 좌파가 지사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걸 다 만들어 놔가지고 돈을 그냥 여기저기 막 갖다 뿌리면서 결국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선거. 내가 돈 주니까 다 나 찍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이런 바닥들을 고쳐나가는 출발점은 또 뭐냐? 지선, 승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방대 맞고, 부방대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맞고 대선 승리를 이뤄냈고, 또 지선 승리에도 크게 기여를 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인데 하라면 하십시오. 지금 서로를 응원하는 박수를 쳐달라고 했더니 다 날 보고 박수 치고 있어요. 다시 박수, 응원하는 박수. 왜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야 되는가?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더 분명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다행히 다음 월요일 날 어느 중앙 언론에서, 중앙 일간지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좀 하려고, 인터뷰를 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언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 꽉 막혀있던 언론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메이저 본론까지 넘어가면 그럼 이제 우리의 싸움은 그쯤에서는 이제 쉬어도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악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악법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우리가 노력해왔던 자유대한민국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만들어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전투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행위들이 일어났었는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당일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로운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하지 말고, 그렇다고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당일 투표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거기 동의하시죠? 예. 지금 본래 투표일은 공휴일입니다. 왜 공휴일로 만들었는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주어진 시간은 놔두고 그날은 놀러가고 딴 날 가서 딴 데 가서 투표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투표하기로 되어 있는 날, 휴일로 지정한 국경이 나라에서 정한 날, 그날 투표하는 게 마땅한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뭐 아침 6시부터 가더라고요. 투표를 저녁 6시까지 좀 뭐 낮에 일 있으면 일찍 와서 하고 가고 뭐 이렇게 만에 하나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표 시간을 늘려라. 아침 5시부터 하고 저녁 10시까지 하고, 그러면 뭐 지금보다 5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꼭 막아놓고 그리고 가서 쉴 수 있도록 다른 투표일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전 투표에 간 뒤에 보관하고 있는 4일, 보관하고 있는 5일, 4, 5일 동안에 그 안에서 별별 짓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놓고 어떻게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라 했더니 선관위가 나를 고소했습니다. 저 교도소 갈 뻔했어요. 네, 여러분, 못된 놈들이 고소하는 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된 놈들이 고소하는 거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뭐 여기 윤영진 변호사가 있어요. 윤영진 변호사 스탠드업. 박수. 뭐 윤 변호사 아니라도 여러분 부방대에서 설명드린 거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는 불법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검사 생활한,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하게 평생을 부정선거와 싸워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맞을 겁니다. 틀리는 거 없을 거예요. 그냥 가면 됩니다. 우리는. 근데 폭력 쓰고 뭐 흉기 쓰고 이러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지 말고 우리는 싸우더라도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간혹은 불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특별한 상황이고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때 될 때고, 아니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지난 7월 28일 대법원 앞에서 불법 시위를 했습니다.
제 사상 없는 일을 했어요. 너무 무도한 짓을 하기 때문에 민경무효 그거 당선무효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송도 이 투표소에서 나온 1900장 중에 1000장에 그 가짜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 있는 이런 투표지, 이거 뭡니까? 부정 아닙니까? 거기 투표관리관, 송도 이 투표소에 투표관리관이 한 명 있는데 한 명이 전부예요.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일장의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문드러져 있는 이런 투표용지 본 일이 없습니다. 법정에서 그 증언을 했어요. 나는 그런 걸 나눠준 일이 없습니다. 증언을 했습니다. 그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줘야 그거 받아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줬어야 될 사람이 안 줬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걸 참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런데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을 고발했습니다. 잘했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네. 네. 요즘 있었던 이런 행태들은 결국 다 밝혀집니다, 여러분.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14년 만에 밝혀낸 게 있어요. 15년 만이네. 15년 만에 밝혀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통진당 해산한 것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이 이석기 사건 생기기 전에 14년 전에 통진당이 앞에 이제 미래 뭡니까 그 노동 무슨 당이에요? 노동당 아니 정의당. 이정희당.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민노당이 생긴 직후에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위헌정당이에요. 근데 행동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이거 서칭했습니다. 우리 공항검사들과 같이 계속 서칭했었어요. 14년 만에 이석기 사건 터졌고 이것이 민노당이 통진당 된 거기에서 나왔던 일이에요. 이거 다 묶어가지고 결국 통진당을 해산했습니다. 도리는 밝혀집니다. 결국 밝혀집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내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리자라고 외치고 있는데 결국 정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 살려내자고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뒤에서 질의 오케이. 질의응답. 예,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소에 궁금한 점 있으면 손 드시고 그 국민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자율력으로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권 도전은 꿈이 없으십니까? 자, 손 들고 일어나셔서 안 들리니까요.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십니까? 남구에서 온 전남성이랍니다. 아직도 젊으시고 힘이 있으신데 대권 도전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더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은 분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예. 앉은 분 먼저 말씀하십시오. 자, 손 들고 말씀하세요. 손 들고. 아니, 그냥 놔두세요. 질문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맨 뒤에.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서지 말고. 저 맨 뒤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정 대표님께서 고생하시는 결과가 현 정부하고 얘기가 되어가는 지가 아니, 무슨 마이크 없어요? 현 정권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현 정권에. 아니, 그냥 말씀하세요. 네. 지금 우리 공관계가 하고 있는 그 황 대표님의 일이 말입니다. 예. 현 정권하고 연계가 되어서 같이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로는 지금 선거 관리하는 데가 어딥니까? 선관위가죠. 그 사람들 잘못 빼면 별로 좋을 일 없겠죠.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거가 딱 잡히면 이제 뭐 하겠지만 의혹 갖고는 도전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이 이제 우선 출발점부터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지난 지 벌써 4.15로 말하면 벌써 몇 년입니까? 다 지나간 일이라고, 옛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부정선거 이슈 해가지고 표 얻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얘기하면 표 잃습니다. 제가 그 대선 후보,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출마해가지고 여러 차례 TV 토론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계속 표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표 달라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메시지 그런 거 내지 않았어요. 제가 주로 무슨 메시지를 낸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정선거.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선거운동하러 나가가지고 표 못 얻을, 표 잃지 않겠지만 표 얻기 쉽지 않은 이런 걸 이슈로 던진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그 기저, 바닥이 바로 뭐냐면 공정선거입니다. 우리 대표들을 뽑는 게 공정해서야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가짜 국회의원 만들어지면, 가짜 시장 만들어지면 어떻게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정선거를 얘기를 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고 당에서도 그냥 듣지도 않고 이러니까 제가 대선 후보 나간 기회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한 거예요. 제가 갈 때 판넬을 만난 걸 보셨죠? 제가 이제 후보라 하더라도 8명 대표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돼요. 내 기억으로는 한 7분 정도 다 합해봐야 2시간 해봐야 나한테 7분밖에 안 와요. 근데 그거 뭐 이렇게 지금처럼 자세히 설명을 하면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계속 끊기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이 판넬을 만들어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하죠. 혹시 여러분 제가 판넬 든 거 보신 일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니까 그냥 쉽게 좀 설명이 되죠? 예. 그림을 딱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판넬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봤어요. 우리 후보들 다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후보들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봤죠. 부정선거 알고 계시냐?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냐? 부정선거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 하태경이 대선 후보였나요? 대선 후보 중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윤 후보에게도 물었고 다 물어봤어요. 오히려 수긍하는 사람이 한둘 사실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사강에 못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스물스물 잊어져 버려가지고 국민들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방대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물꼬가 트이고 있어요. 국회에도 우리 국민의힘 당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이제 구멍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의가 이긴다. 여러분 갑시다. 네, 아까 여기 손들었던 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여성분. 네, 여성분. 네. 그 다음에서 어쪽 뒤에 남성분. 네. 질문하시죠. 예. 여성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러다 네, 말씀하세요. 네? 크게 말씀하세요. 크게. 크게 말씀하세요. 지난 대선 때 경산에서는 그 코로나 나중에 6시 이후에 선거할 때 전부 다 이제 투표 용지를 어떤 분이 와서 그냥 넣어놔줬어요. 그냥 넣어놔주고는 그거에서 전부 찍으라고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그 여자가 들고 그냥 계단으로 이거 막 한장한테 전부 모아가지고 그건 뭐 봉투에 넣고 이런 것도 없이 처럼처럼 들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뭐 갔어요. 질문은 뭔가요? 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보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두통이스를 숨을 지경이지만 마땅히 어디에 얘기할 데가 없고 경산시 국회의원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뭐 하여튼 뭐 본인이 국회의원이니까 뭐 상관이 없으니까 얘기도 안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막상 이렇게 정말 이 부방대 하면서 뭐 그런 사례들을 눈에 보면서 국민은 분통이 떠들지만은 이걸 전달할 어떠한 그 기관도 없고 받아주는 어떠한 통로도 없고 또 그리고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보고는 도대체 이 나라를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례를 모아서 백서를 만들든지 이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사례를 사진 찍은 걸 하나하나 모아가 백서를 부정선거 백서를 만들어서 발간을 하든지 어떠한 뭐 그러한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어떤 분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백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돈이 얼마 들었는가 하면 1억이 들었답니다. 1억이. 근데 백서가 꼭 필요한데 돈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자료는 정리하고 있는데 발간한다는 말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금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뭐 농담반 진담반입니다만은 우리가 힘을 모을 때는 정말 확 모아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뭐 1억이 없어서 백서 못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그래도 또 말이 돼요. 현장이 또 다 어려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백서 만드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 아까 질문하고 답 좀 하면 안 될까요? 누가 자꾸 자료가 우리 안에 많이 모였어요.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이사이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방송을 통해서 쭉 여러 얘기를 했어요.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많이 공감했고 또 공병호 TV 또 이봉규 TV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권순활 뭐 이렇게 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정규 언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유튜버들이 많은 얘기를 했고 또 관심만 있으면 사실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채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제가 부방대 황교안 TV2를 이제 얼마 뒤면 이제 오픈하려고 합니다. 뭐 아주 젊은 사람들 2명을 확보했어요. 이 사람들이 전담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통이, 지금은 뭐 우리 다 대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국민하고 소통하는 이런 교감의 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당에도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제가 요새 하루에 몇만 장 문자 메시지 보내는 일이 많이 있고, 가끔은 50만 문자 메시지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50만 명에게 문자를 보내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번 그냥 짐작해 보십시오. 예? 700 정도? 어이구, 1000만원? 50만에게 30원짜리 문자를 보내면 전에 보니까 한 2천만원이 들더라고요. 한 번 보내는데 2천만원. 신문 광고 조선일보에 내면 얼마나 될까요? 뭐 그 비슷한 돈.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원들,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계속 후원해 주셨어요. 이런 걸로 이제 그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후원하라 이 말이 아니고, 어렵다 이거예요. 어렵지만 우리는 해왔다 이거. 어려운데 해왔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는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반에 부방대 대응팀 회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계속 앞으로 뭘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모여서 여러 명 모여서 같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직업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직업 있는, 자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일 있는 분들인데 매주 왔어요. 이 지난 6일 이전에는 매주 2번씩 모였었어요. 밤늦도록. 한 부 시작하면 10시까지 합니다. 밤에. 이런 걸 하고 있었고, 또 우리 모성원 교수가 하고 있는, 교수가 이제 사회를 보고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전국 17개 시도 부방대 책임자들 회의가 지금도 매주 2번씩 밤 9시부터 11시까지. 내가 회의는 짧아야 된다고 30분 안에 끝내라고 얘기해도 2시간씩 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할 일 많은데 말씀하신 것 참조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또 좀 속도감 있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 뒤에 한번 맨 뒤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답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 오셔서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모든 이 광고를 내려면 언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 울진에서 온 남도수이랍니다. 울진에 보면은 지금 언론이 다 지배해가지고 모든 걸 다 TV 보고 다 이거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노인네들이 전부 텔레비만 의존하지 이 유튜브 같은 건 할 줄 모르니까 전혀 이게 모릅니다. 코로나 가지고 문재인 그 정권이 완전히 반격 정치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정권만 바뀌었지 윤석열이가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전부 모릅니다. 1차 저는 접종을 1차 맞고 2차는 안 맞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맞았습니다. 3차는 안 맞았는데, 우리 앞에 지금 노인네들이요, 코로나 맞아서 오지 말아요. 안 맞아서 오지 말아요. 저쪽도 오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신경질 막 내면서 코로나 맞았나 안 맞았나 자꾸 물어요. 코로나 맞았으면 왜가 안 맞았으면 어쨌는데 하고 내가 화를 막 내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언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언론을 완전히 지금 그 모든 걸 더 자제해가지고 지금 언론 TV에 나온 거 보면요 전부 가짜입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울진에 헬기가 40대가 떴대요. 5월 28일날에 불이 났는데, 예? 원래 5월 28일날 선불이 났는데 2차 났어요. 1차는 저 북면서 났고. 그런데 TV 방송에 내가 아침에 7시 일요일날 5월 28일날이가 토요일이고 29일날 일요일인데 내가 교회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불이 한 대가 텔레비가 한 대가 헬기 한 대가 다녀요. 그랬는데 내가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헬기 한 대가 다니더라고. 그런데 아침 7시 뉴스에 40대가 왔대요. 선생님, 질문을 좀. 예, 이렇게 지금 그 언론이 막 장악해야 하는데, 우리 그 황 대표님은 언론을 좀 저거 해가지고, 좀 막아가지고, 진실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그게 하나고요. 지금 정가원 목사님이, 자, 예, 지금 우리나라 1,000만 원 조직한다는데, 질문 한 가지씩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지금 내가, 너무 착각을 아니, 다른 분도 계시니까. 정강훈 목사님하고 동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정강훈이가 지금 빨개라고 지금 소문 났습니다. 예, 거기 좀 내가 궁금하고 전부 빨개라 이러니까 이거 뭐 누구를 믿고 나도 교인이기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을 지지했는데 빨개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무 황당해요. 예, 이게 우리 그 한교안 대표님도 장로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같이 이렇게 동료한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해석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번에 이 땅에서 정말 힘드신 우리 포항분들이 특히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이분들에게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방대에서도 그 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같이 했고 또 봉사활동도 나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바른 정보를 전해줘야 될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KBS 사장은 누가 임명을 한 사람이 지금 사장을 하고 있을까요? MBC 사장은 누가 임명한 사람이 하고 있을까요?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지난 정권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임명된 자기 패라고 임명한 자기의 패거리라고 임명해서 세워놓은 그 자들이 아직도 언론에 포진하고 있어요. 대표만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뭐 간부들도 본부장, 부장 뭐 이런 친구들도 국장 같은 사람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직도 질비해요. 저기 중간에 보니까 근데 왜 지금 정권 교체가 되는데 안 되느냐고. 여러분 이 좌파의 악랄함을 보세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걸 후임자가 쉽게 망가뜨리지 못하게 물러나지 못하게 법 제도를 다 만들어놨어요. 만약에 나가라고 그러면 직권남용이다 이래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그걸 당한 사람까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데 누구에게 하라라고 말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라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막으라고 전에는 제가 검사 때는 계속 이제 얘기하면 착착 움직였었죠. 그때 행정부가, 검사가, 경찰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라가 위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막을 힘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 사실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 시민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서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부방대도 일어났고 같이 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제 암담해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러나 결국은 이길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힘이 드는 거죠. 정부가 잘했으면 안 해도 될 일 우리가 해야 되고 당이 잘했으면 우리가 안 해도 될 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휴일날도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그 어려움에 앞장서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같이 힘을 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과는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있잖아. 무선 마이크 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제가 총리님께 꼭 급한 부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악법이 한두 건씩 계속 지금 국회 입법 예고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회 악법을 반대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0,000명이 반대 등록을 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근데 윤미향 의원이 어제 발의한 게 어제 밤에도 9,650명이 발의해서 그냥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총리님께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국회 악법 반대팀을 이제 결성을 하는데, 저희들 임원들끼리는 몇 명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황교안 TV에서 국회 악법 저지에 대한 걸 방송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는 방송만 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는 방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전부 다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는 작업을 우리 보강대 회원들 중에 조금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한번 보내서 그분들만 해도 10,000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찰에서 경찰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합니까? 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가짜 국회의원들이 윤미향부터 해서 지난번에 8월 달에 감사원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못하게 하는 악법을 3건이나 발의를 했어요. 근데 똑같은 법을 한 번 내서 안 되면은 그 다음엔 일사부재리 원칙에 올리면 안 되죠. 근데 요거 우리가 10,000명이 겨우 폐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또 일주일 있다가 또 올려요. 그걸 3건을 폐기했는데 이달에 지금 또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또 있어.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악법 반대할 수 있는 이거 팀을 우리 보강대뿐이 아니라 다른 애국단체 이런 데도 같이 연합해서 저희들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니까 네트워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본부에서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고, 황교안TV에서 이 한번 언급해주시고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들 이런 만든 자료는 얼마든지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은 다 시행할 것입니다. 좋은 의견은 다 시행할 것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1533-5415 전화하셨던 기억나시죠? 네, 전화해서 이거의 뜻같이, 그 중에 하나라도 뜻같이 하면 전화해달라 해가지고 모아놓은 분들이, 그때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50만 명입니다. 꽤 긴 기간 동안, 꽤 길어도 불과 몇 달, 반년치 안 된 짧은 기간 안에 50만 명이 모였었는데, 이게 우파 정치 사상 이런 일은 사실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고요. 그 입법 반대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우리 숫자가 필요하다면 부방대가 같이 할 수 있겠죠. 최근에 그 전화 1533-5415 전화를 그때 상황에 맞게 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것은 사전투표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선관위가 저를 고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아시나요? 네, 부정선거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를 고발을 했어요. 저 고발한 그 사건이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경찰에서도 무혐의, 검찰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런 것을 좀 널리 알리는 시스템, 그래서 제가 그 사전투표하는 것이 어떠냐에 관한 의견을 쭉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뜻을 같이 해주셨어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셨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소통 방법, 그 다음에
입법까지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5만 명이 투표를 하면 입법 청원도 할 수 있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을 아예 발의를 하는 거예요. 5만 명 이상이 청원하면 아예 그 국회에 법안으로 등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이걸 통과시키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당의 살일이지만 일단 당이 소극적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입법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 힘도 모아주시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뚫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질문은 앉아서 하십시오. 앉은 분만 질문권이 있습니다. 질문이십니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한 10분 정도, 한 10분 정도. 우리 잠깐만. 진행 상황. 의사 진행 바로 정하겠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분 정도만. 한두 분만 더 받으시죠. 그렇지. 예. 자, 지금 한두 분만 더 받는다고 합니다. 자, 다 손 내리시고요. 마이크 있죠 앞에. 질문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이죠? 예? 네 분 맞아요. 여기 손 들었어요? 네 분이 손 드셨는데 질문 짧게 하십시오. 저도 답을 짧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우리 애국하시기 위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정말로 살려면은 부정선거 분명히 우리가 밝혀내야만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5.18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또한 사정투표는 절대 막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힘 대한민국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대표나 임원을 뽑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이번에 이준석이를 뽑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선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표를 뽑을 때 당원 동지와 책임 당원들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이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를 한다고 치면은 우리하고 반대 더불당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밀어줘서 당선되게 합니다. 이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의힘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이번에 책임 당원과 우리 당원 동지들이 뽑아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반드시 우리들이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규안 대표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안 드려도 되겠죠? 다 아시는 것 같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의 선거 관리 책임자들을 법률적으로 제가 고소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지 못하겠는데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경고하고 이제 할 수 없이 의법도 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중앙선관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당 대선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를 뽑으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론조사를 선관위에다 맡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첫째, 선관위는 우리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상당 부분 알고 있어요. 오래 선거 관리를 하면서 누가 누굴 찍는다 다 알아요. 여러분,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분이 누굴 찍는지 대충 압니다. 그 이유 아시죠? 네. 우리 뭐 여론조사 할 때 뭐 내가 누구 찍냐 하면 그게 다 녹음돼가지고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아무개는 주로 1번 찍는구나. 아무개는 주로 2번 찍는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관리하고 있는 것이 또 중앙선관위원회. 중앙선관위원회도 몇백만 명의 그 투표 성향들의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뽑을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 뽑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뽑아놓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싸운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운 일 중에 지금 뭐 다들 잊고 있지만 나는 우리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고쳐야 됩니다. 우리 후보를 우리가 내 손으로 뽑아야지 왜 남이 뽑게 만듭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정당 후보를 내 손으로 뽑아야지. 당에다 맡기고 무슨 뭐 국민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럼 우리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 당에 뭐하러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나 더 첨언하고 나머지 부분 다 옳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누가 손 드셨죠? 예, 말씀하세요. 네, 조금 전에 권 여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정 투표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 우리 황 대표님께서 밤새도록 그 해외 동포들까지 지원이 나와가지고 부정 투표 방지단 하고서 막 이래 싸는 걸 봤거든요. 예, 부정 선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당선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부정 투표에 대해 가지고 첫째 사전 투표 이걸 법적으로 없애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고요. 사전 투표로 인해 가지고 부정 선거가 많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느냐 그거 묻고 싶습니다. 예. 예,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전 투표가 완전히 공정한 선거 투표 시스템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사전 투표하면 안 됩니다. 사전 투표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4일, 5일 동안에 무슨 일도 가능한 거예요. 저자들이 결국 이거라도 안 하면 우리가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을 안 하겠습니까? 부정선거 방법 다 알아요.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악한 최후의 경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못된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전투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돼요. 사전투표할 수 없다 하지 않고 당일투표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국회가 170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사전투표 반대에 목숨 내걸고 반대할 겁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안에는 없어요. 입법, 아까 제가 이제 입법 청원도 할 수 있다 뭐 다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170석으로 그냥 가로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료지책이라고 하면서 사전투표하지 말자고 얘기한 겁니다. 해야 될 일을 정부나 국회가 안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움직여야 돼요. 그 방법이 사전투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하고 우리 주변도 안 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사전투표를 안 하면 사전투표 하려고 했던 저들의 의도가 꺾이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우리가 대선 또 지선에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부정선거를 하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무용하는 이런 방법이 하나 되는 것이죠. 법 개정하는 게 첫째요. 둘째는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행동으로 사전투표를 막아내는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그 남구의 유디구라고 재건축 조합에 일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선거가 지금 한 열흘 남았는데요. 제가 그 조합장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방대가 물론 전국적인 그 국가적인 어떤 선거도 여러 가지 뭐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우리가 또 그런 활동도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 실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그 부방대의 어떤 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선거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별히 대구 지역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현장 한 군데마다 전부 다 이거 지금 부방대의 어떤 그런 역할이 물론 전국적인 어떤 그런 큰 규모의 어떤 부방대의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 실생활에서 실제로 우리가 시시각각 맞닥뜨리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사전투표 문제라든지 이 재건축 재개발에서 사전투표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전 결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노약자들한테 OS 아웃소싱 하는 업체들이 요원들이 가가지고 도장을 미리 받아버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곳에서도 우리 황교안 TV에서 그런 어떤 부정부패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덜쳐내 주셔서 같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사전 선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씩 같이 큰 덩어리도 같이 거론을 하시지만은 이런 국민들 실생활에 있는 이런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시면 네. 우리 부방대의 대원들을 늘리는 어떤 그런 좋은 것도 될 거고 또 회원수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걸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정선거 방지대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맨 밑에 보면 우리 단체 이름이 좀 약간 바뀌었죠? 부정선거 및 부패 방지대로 바뀌었죠? 부정선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잘못된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막아내자. 우리의 미래의 꿈이기도 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있는 부정선거 아니라도 사회가 부패로 물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막아내자. 이래서 이제 여러 우리 위원장들이 논의한 끝에 이름을 바꾼 겁니다. 말씀하신 것도 저런 범주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대원들이 많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2만 명 좀 넘는데 이게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저런 일을 더 넓혀 나갈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부방대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해주시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좀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이 옛날에는 농협선거 같은 거를 그냥 자체적으로 했어요. 농협중앙회 선거도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를 이제 법제화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처벌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약간 좀 보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선거 훈련의 측면에서도 공정선거, 각 영역에서의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아마 부방대가 거기까지 다 넓혀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노력 계속 할 것이고 또 우리 좀 대운이 확보가 되면 부패 방지 차원에서도 그런 더 넓은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생활 속의 부정선거까지도 같이 우리가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네.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 손 안 드셨었죠? 맨 뒷분들. 아까 손 안 드셨었죠? 그러면 지금은 하지 마시고 요 마지막 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대표님은 검찰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네. 지금 검사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검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도 침묵하고 국회도 침묵하고 그 모든 언론을 여론을 주도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증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관한 물증이 있지 않느냐, 왜 수사를 안 하냐라고 검찰한테 얘기를 해봤습니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검찰에 물어보셔야죠. 알았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지금은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2,500명 정도 될 겁니다. 전에 내가 파악한 거로 2,200명 있을 때, 그때까지 파악했는데, 그 뒤에도 개수도 늘어났으니까 아마 지금 2,500명 좀 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각자가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검사가 다 똑같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제 영역을 나누면, 공안부, 이건 이제 국가적 법익을 향한 죄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곳이 공안부. 그 다음에 특수부, 지금 대통령이 주로 특수부 출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특수부는 사회적 법익을 향하는 죄, 이런 걸 주로 이제 하고, 부정부패 이런 걸 해요. 또 하나는 이제 형사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민생사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특수부나 공안부는 좀 특수한 영역이에요. 아무나 그냥 너 검사니까 이거 해라. 되질 않습니다. 역량이 우선 경험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역량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고 할 수 없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공안 검사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많은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A 정권에서는 잘했다고 박수 쳤는데 B 정권 가니까 천하에 죽일 놈이 돼버려요. 그 다음 정권 되니까 다시 또 영웅이 됐다가 계속 이렇게 되면서 공안검사들이 뭐라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도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안검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띕니다. 별로 없어요. 역량이 옛날 같지는 않아요. 쉽게 되질 않습니다. 쉬운 사건은 하는데 어려운 사건들은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당장 저부터만 해도 저는 평생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탄압을 받았고, 탄압받는다는 게 내가 교도소 가서 탄압이 아니라 저평가받고 또 좋지 못한 모직을 받게 하고 일 못할 자리가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검사장이 돼야 되는데 검사장 1순위인데 저만 딱 빼고 나머지 사람 싹 다 시켜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중앙 언론에서 그냥 사설에까지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을 승진 안 시킨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때 제가 검사장 돼야 되는데 검사장 안 되게 막은 친구가 누구냐면 문재안부입니다. 그때 민정수석으로 했어요.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 인사 관리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게 했다고 강정구 교수 기소하겠다고 했고, 또 DJ의 측근 임동원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의 도청 이런 거 수사하고 구속하지 말라고 해서 구속하겠다고 해 구속했고, 뭐 이래가지고는 제가 검사장 1차장도 되고 3차장도 됐는데 143일 동안 매일 브리핑하면서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저만 싹 빼놨어요. 그게 언론이 그냥 난리가 났었죠. 문재인 정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검사장들이 못하게 한 것이 문재인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고검장, 두 번째 해도 또 막은 게 또 문재인이. 처음은 처음은 민정수석으로, 둘째는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지금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얼마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제일 타격을 입은 것이 공안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수한 검사들이 있질 않아요. 검사가 많다 하더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만약 기회가 와도 나서질 못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보복을. 우리 문재인 정권이 적폐수한다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적폐한다는 적폐수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에 정말 적폐를 수도 없이 해놨어요. 근데 제가 적폐라는 말은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 또 저자리 물고 늘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정말 적폐 정권이 문재인 정권. 나라를 망하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안에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 그 큰 뿌리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검사다운 검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원하시고 아쉬운 분들은 좀 시간 남았을 때